여러분, 교실에서 친구들이 나가고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 있죠?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와 나가는 사람의 수가 같다면 교실 안의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인원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임이 있는 상태죠. 화학 반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화학 평형의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염화수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가 만나면 흰 연기, 즉 염화암모늄 고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양방향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이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남을 뜻합니다. 정반응은 기체 두 개가 반응하여 고체를 만들고, 역반응은 고체가 열에 의해 다시 두 기체로 분해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모두 진행되는 반응,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반응,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밀폐된 용기에서 가역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산화질소는 젓갈색,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인 기체인데 이 둘은 서로 전환이 되며 색이 변합니다. 온도를 낮추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뀌며 색이 연해지고, 온도를 높이면 다시 이산화질소로 바뀌면서 색이 진해집니다. 이 반응이 밀폐된 용기에서 일어날 때 처음엔 정반응이나 역반응 중 하나가 우세하게 진행되지만 결국엔 두 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더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방향으로의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자, 이제 평형 상수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시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 사이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표는 25도씨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를 달리하여 밀폐된 용기에 넣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의 제곱분의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값을, 즉 농도 B를 실험 1, 2, 3의 평형 농도값을 이용해 계산하면 모두 22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즉 처음에 어떤 농도로 시작을 했든 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농도값을 해당 식에 넣게 되면 일정한 비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평형상수 K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에는 일반적인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반응물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 생성물 C와 D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때 평형상수 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생성물 C와 D의 평형 농도를 각각 C제곱, D제곱하여 곱한 값을 반응물 A와 B의 평형 농도를 각각 A제곱, B제곱하여 곱한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형상수 K는 생성물들의 농도곱을 분자에 반응물들의 농도곱을 분모에 넣고 각각 개수는 지수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계산된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고 처음에 어떤 농도로 시작했든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평형상수의 크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반응으로 A와 B 사이에 가역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 K는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로 표현됩니다. 만약 K가 1보다 크다면 평형 상태에서 B가 A보다 많다는 뜻이 됩니다. 즉 생성물 쪽으로 평형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K가 1보다 작다면 반응물 쪽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K 값의 크기를 통해서 반응이 어느 값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1리터의 밀폐된 용기에 수소 1몰과 염소 1몰을 넣고 반응시켜 봅시다. 반응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염화수소 1.8몰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면 반응식의 개수에 따라 수소와 염소는 각각 0.9몰씩 반응한 겁니다.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는 수소가 0.1몰, 염소도 0.1몰 남아있는 것이고 염화수소는 1.8몰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반응식에서 생성물은 염화수소, 반응물은 수소와 염소입니다. 평형상수 K를 계산할 때는 생성물인 염화수소의 농도를 제곱해서 분자에 쓰고 반응물인 수소와 염소의 농도를 곱해서 분모에 씁니다.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평형상수 K는 324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형 상태의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 K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봅시다.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더 진행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반응지수 Q라는 것을 정의하겠습니다. 반응지수 Q는 어떤 반응이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점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수와 같은 방식으로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즉, 반응지수 Q는 지금 이 순간의 농도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반응지수 Q 값을 현재의 농도 값들을 이용해 계산한 다음 평형상수 K와 비교해서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하여 아이오딘과 수소가 생성되는 예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반응에서 평형상수 K를 나타낸 식은 생성물인 아이오딘과 수소의 농도를 제곱해서 분자에 쓰고 반응물인 수소와 아이오딘의 농도를 곱해서 분모에 쓰는 구조입니다. 실험 1의 경우 해당 식의 농도 값을 대입한 반응지수 Q는 25가 나옵니다. 이는 평형상수 값인 50보다 작습니다. 반응지수가 평형상수 K보다 작은 경우는 생성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정반응이 더 진행되어 반응물을 줄이고 생성물을 늘리게 됩니다. 반면 실험 2의 경우에는 계산한 반응지수 Q 값이 50.3이 나옵니다. 이는 평형상수 Q와 거의 같은 값입니다. 따라서 평형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3의 경우 계산한 반응지수 값이 81입니다. 즉 평형상수 값인 50보다 크다는 거죠. 이는 생성물이 너무 많다는 뜻이므로 역반응이 진행되어 생성물을 줄이고 반응물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반응지수 Q와 평형상수 K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금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더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형 상태에 있는 반응의 온도, 농도, 압력 같은 조건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